박 교수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날 2024년도 네. 656.9조 원, 네. 그런 게 657조 원이네요. 그렇죠. 657조라고 새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국회에 와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정부가 편성했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잘 심의를 해서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협조를 구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시정연설 자리인데, 오늘 그 시정연설 전에 차담회라고 하죠. 네, 차 한 잔 차담회. 마시면서 보통 20분 정도 합니다. 환담을 하는 그 자리가 있었는데, 지난해만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 민주당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국회의장단 여야 대표 5부 요인이 참석하는 그런 차담회, 환담회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한테 아주 다가갔죠. 몸을 낮추면서 다가갔고, 네. 또 연설 과정에서도 한껏 몸을 낮췄다고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여야 관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느냐, 이런 기대를 지금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그 계획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시정연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세 번째 국회 방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면면을 보면 그 9시 46분쯤에 이 차담회 자리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제 5부 요인들, 그다음에 여야 대표, 원내대표, 당대표, 그다음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부 자리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재명 대표가 보통 재판에도 늦고 여러 가지 늦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보통 5분 정도 빨리 와서 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악수를 청하니까 만면에 미소를 띄우면서 이제 화답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약간의 그 불통의 모습이라든가 뭐 이념 이런 어떤 논쟁에 휘말렸었는데,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 교수님하고 이제 점점 정무적 감각을 갖춘 대통령이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는 걸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대통령은 국힘의 당대표가 아니거든요. 국가의 수반이고 정말 국구 통수권자이면서 대한민국을 가장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협치라든가, 사실은 보기 싫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입장에서 다 아우르는 이런 어떤 포용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오늘 보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야당 의원들에게 입장을 하면서도 악수를 일일이 청하고 퇴장을 하시면서도 악수를 일일이 청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협조나 부탁 관심을 14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다고 하네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 시정연설 때 2022년도 시정연설 때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다 퇴장을 해서 참여를 안 했지 않습니까? 야당 단합한다 해갖고 일제히 그렇습니다. 퇴장해버렸죠. 그래서 안 나왔죠. 이번에는 23일날 여야 대표가 서로 정말 그 시정연설이라든가 대표연설 때 신사협정, 젠틀한 협정을 하자라고 해서 그게 이제 오늘 이루어지긴 했는데, 야유나 고성 이런 건 일체 이제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없었고,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맨 먼저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음에 뭘 했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런 부분에서 보면 과거에는 여당 대표부터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야당 대표 순으로 그렇습니다.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어떤 그 협치의 시그널을 보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또 대통령이 이제 내년에 3년차 접어드시면서 정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야당의 협조가 왜 필요하냐면, 정책 문제에 있어서 입안이 되지 않으면 국가의 근간인 정책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의 그 뒷받침이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 대통령께서 하고자 하는, 여권이나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확실히 하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협치라든가 포용력에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 측면에서 당이나 어떤 이데올로기, 이념의 어떤 이런 부분들, 진영 논리 이런 걸 떠나서 국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지금 오늘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서구청장 선거 보선에서 패배했는데, 패배한 것은 좀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역시
예방주사를 단단히 맞았구나. 쓴 약을 한 사발 먹었구나. 이런 느낌이 탁 들더라고요. 대통령도 지금 국민들 뭐 갤럽이라든가 여론조사 보면은 민생경제 다음에는 독선적이다.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제일 불통 이미지가 있다고 예, 하는 그런 부분들. 것들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한테 먼저 손을 내밀고 초당적 협력을 그냥 계속 당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네. 또 국회 상임위원장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요. 또 오찬까지 같이 했어요. 네네. 상임위원장들이 또 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는. 그렇습니다. 예. 원내대표 3인장 그다음 같이 오찬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변화된 모습 아니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출퇴근하면서 이제 도어스태핑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그 당시에 상당히 설화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는데 이번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아마 굉장히 그 아픈 주사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구, 경북, TK에서도 이 사실은 긍정평가가 높았었는데 부정평가하고 상당히 대비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무려 몇 프로의 이 지지율이 그 하락세로 돌아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다른 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결국은 불통이라든가 협치로서 어떤 그 정치 논리가 앞서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대통령으로서 어떤 그런 임무를 하는 것보다는 그 진영의 논리에 앞장선 게 아니라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TK나 PK 지역에서도 상당히 있어서 지지율로 반영이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로 인해서 아마 여러 그 채널로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분석 보고를. 그래서 이제 불통의 이미지나 협치 이런 걸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이제는 하셔야 된다 하라고 하는 충언을 아마 들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내려놓고 기존에 우리가 그 봤던 그런 이미지하고 상당히 탈피하는 모습들이 결국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마음을 상당히 움직이는 계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30% 내의 콘크리트 지지층 여나 야를 떠나서 그 중간에 있는 50%에 가까운 무당층이나 그다음에 이 중도층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내년 총선의 효과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시정연설은 많은 국민들이나 중도층 무당파 쪽에는 상당한 긍정적인 표심을 줄 수가 있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이 본회의장 입장하면서 악수를 청했지 않습니까? 다 일어나서 악수하고 그랬어요. 홍익표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인데 일부 의원들은 앉아서 이렇게 악수를 하고 아니 국가 원수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라도 누가 악수를 하면은 일어나서 악수를 청하면은 일어나서 악수하는 게 그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그리고 쳐다보면서 악수를 해야 하는데 노르고 악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쳐다보고. 이런 것들은 좀 지나친 것 같고 김용민 의원인가요? 처럼에 소속. 이 사람은 또 끝나고 나서 자기가 뭐 이런 말을 했다 해가지고 SNS에다 올려놨는데 참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과 적대적인 입장에 개인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국가 원수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망가가면서 품이 없는 짓을 한 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 소위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자기 정치에 이용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앉은 상태에서 악수를 청했는데 응하지 않으면서 그만두셔야죠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면전에서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천준호 이런 의원,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 자격이 있냐. 당대표 비서실장이잖아요. 네. 천준호 의원도 악수를 거부를 했습니다. 또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그 민주당 쪽 의원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로루 그 형태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악수를 하긴 했지만 쳐다보지 않은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뭐냐면 공사를 구분하지 못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기본적으로 에티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일국의 대통령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 국가 수반이라는 건 뭐냐면 한 표라도 다수결을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우리 쪽을 지지하는 진영도 있지만 상대 쪽을 지지하는 진영의 유권자도 국민이면 그걸 존중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존중을 받는데 대통령이 이 시정연설을 와서
지금 그 당대표로 온 게 아니라 국가 수반으로 온 거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으로서. 그러면 적어도 박수는 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예. 적어도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면 일어나서 A를 다해서 악수를 하는 모습은 오히려 그 사람이 인격에 있어서 향상돼 보이는 거지 깎아보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하나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이런 그 저간의 사정에는 개혁에 따르는 개딸들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인데 제가 자기 정치에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딸들한테 아부인 거예요. 그렇죠. 개딸들을 아부. 지역 논리를 떠나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와서 나는 A를 갖췄을 뿐이다. 에티켓을 갖췄을 뿐이다라고 하면 돼요. SNS에서 해명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만두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했다는 걸 자기 SNS에 또 표방을 했어요. 이건 자기 정치에 이용을 하는 것이고 오히려 이런 부분은 콘크리트 지지층에서는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당층이나 중도층이라든가 또 다른 여권 지지 세력들에게 더 큰 응집력을 주는 그런 반대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 자격으로서 국회에 방문하면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입장으로 이 소위 말하면 상대를 애우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측면을 지금 간과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음 총선에서 아예 정치권에서 퇴출을 시켜버려야 자기 합니다. 지역구에서도 그걸 지지를 하겠습니까? 예. 양식 있는 어떤 지역 구민이 그런 지금 국민들의 행위에 대해서 민도가 얼마나 박수를 보내겠습니까? 네. 개딸들 몇 사람이나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보여준 것처럼 야당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이런 손을 내미는 그렇습니다. 자세를 지금 네. 보이고 있고 태도 전환을 보인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것이 앞으로 여야 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뭐 영수회담은 아니지만 1대1이든 뭐 3자회담일 수도 있죠. 지금 여야 대표 3자회담을 여는 어떤 물꼬가 되지 않을까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기대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양자 영수회담이 아니고 김기현 대표까지를 포함한 3자회담 제의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유보적인 입장을 아직은 침묵을 지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물꼬가 트일지 야당에서도 오늘 잠깐 만나는 것 가지고 무슨 소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 뭐 그러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물꼬를 튼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차담회 환담 장소에 뭐 15분가량 일찍 와서 이제 대기를 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애우를 갖춘 건 분명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면에 웃음을 띠고 악수를 했고 또 퇴장할 때도 가장 먼저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가서 서로 악수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이나 백현동 또 이준교사라든 피의자를 떠나서 일단 야권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정무적 감각 면에서 시작을 하셨다. 탁월한 행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지금 여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바로 국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의 막중한 어떤 역할을 시작을 했구나 하는 이미지 개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그 국가 정책이라든가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수반으로서의 역할이 포용, 협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시정연설을 계기로 해서 실동전 정치를 이렇게 복원하는 그렇습니다. 좋은 전기가 됐으면 합니다. 사실은 역사에 남을 그런 업적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대통령으로서 훌륭한 임무나 책임이나 그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어떤 그 효과, 여론 이런 부분들을 들으시고 결국 그 대통령직을 마무리한다라고 하면 불행한 대통령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주안점을 좀 두고 계속해서 오늘 같은 그런 어떤 협치 포용력을 발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부 국힘 쪽 의원들이 그런 어떤 그 TK나 PK 그 우리 집토끼 지역에서도 이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하는 부분은 가장 큰 게 협치나 불통의 이미지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제가 듣기로는 사석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좀 변하면 우리 선거에 도움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보고를 듣거나 귀담아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된 모습 보기가 참 좋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